본 방송은 고퀄리티 게임 방송으로 형님들과 세계 곳곳을 비행하면서 비행을 조종하는 것보다는 경치를 구경하면서 우리의 힐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야,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자, 문조 틀레이와 한강 새똥 돼지기, 친문 친청, 청나라와 명나라의 싸움. 재밌죠?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친청, 청나라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자, 바이럴이든 아니든 전부 네임드급이 문재인, 조국,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그럼 이들만 있느냐? 아니죠. 이들의 하부 조직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계열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열사. 그지? 자, 그런데 봅시다. 김민석, 송영길, 이현주, 뉴 이재명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사람은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자, 강덕구, 인지도 개똥이죠. 이동영, 인지도 똥입니다. 한준호, 똥이죠. 인지도. 김용민, 인지도 똥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이동형이라는 사람과 김용민은요, 김어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애들이야. 김어준 키즈들이지. 결국 김용민과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에 대한 반감, 김어준이가 잘 되니까 배 아파서 새로운 노선을 탄 애들이라. 이런 애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지력도 없고 세력도 약하고. 나도 김어준을 좋아하진 않지. 그렇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볼 때 이동영과 김용민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구설수가 많아. 자, 김어준이가 여자 문제 있었어요. 김어준이가 음담 패설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어준이는 그냥 선동이야, 선동. 근데 용민이하고 동영이는 어땠지? 얘들은 벌써 사상이 그냥 그 성범죄자야, 성범. 여자하고 30대들 보고 너거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 해서고. 여자가 무슨 물건이냐? 여자가 무슨 먹는 음식이야? 얘도 마찬가지. 이런 엄담 패설을 위주로 하면서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확장성. 그리고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이 너무 많아. 사회적으로. 근데 어준이는 어때? 어준이는 그냥 선전선동만 하는 거야. 그지? 이게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된다고 애초에. 힘을 못 받는다고. 지금 뉴 이재명 사람들이 지지를 하지만은 형님들 아셔야 될 게 소수의 소수. 우리 국힘도 마찬가지야. 국힘도 마찬가지고 자혁도 마찬가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소수의 강성 지지층들이 있어. 자혁도 마찬가지야. 또 강성 지지층이 있다. 이런 강성 지지층들은 소수란 말이야, 소수. 강성 지지층들이 스피커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소수란 말이야, 강성 지지층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뭐야? 연한 사람들이 많아. 연성들이 많아. 민주당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걸 정치학적으로는 중도라고 불러요. 그럼 봐봐요. 뉴 이재명 안에서 강성과 청나라에서의 강성의 차이가 있어. 이 강성은 강성인 것도 있지만은 민주당의 뿌리부터, 즉 민주당 고유 지지층들이. 뉴 이재명은 이 친청에서 이재명을 밀어주자 해서 강성에 올라탔던 사람들. 재명인의 마을이라든지 개딸. 이런 애들이 여기 넘어갔다가 여기에서 권력의 맛을 보고 못 돌아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여기에 잔류해 있는 거야. 결국은 뉴 이재명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는 친문이나 친청에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어차피 같은 민주당이니까 이재명을 돕자고 갔지만은 거기에서 권력의 맛을 보고 못 돌아가는 거지. 왜? 내가 친문이나 친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빙다리 핫바지인데 그래도 뉴 이재명이 있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주네, 대우해주네. 그러니까 여기 남는 거야. 그 대표적인 얘가 용민이하고 동형인 거지. 얘네들이 그래. 얘네들이 친문에서는 대우 못 받잖아. 그런데 뉴 이재명에서는 사람들이 환호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 뽕맛에 취해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이권 집단이야, 이권 집단. 그래서 내가 정치는 이권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용민이하고 동영이가 여기서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고 오히려 이쪽에서 돈이 된다. 그럼 얘네들 다시 일로 가. 이게 뉴 이재명이 문조 틀레유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얘네들은 이념 수호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밀리면은 민주당은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념을 사수해야 된다는 조들이고 얘네들은 돈이야, 돈. 자, 이념을 수호하는 사람들의 의리가 단단하겠어요? 스크램블이 더 단단하겠어요? 아니면은 이념을 찾아서 이권을 찾아간 사람들이 더 단단하게 뭉치겠어? 당연히 이념으로 뭉치는 사람이 더 단단하겠죠. 자, 이권으로 뭉친 사람들은 이쪽으로 왔을 때 이 동네가 더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 집단에서 왕따 당하거나 무능해서 쫓겨나거나 소외되거나 외면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집단에 가서 거기에서 용의 꼬리가 아닌 뱀의 대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뉴 이재명이라고. 이해가셨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형님 ABC론이 뭡니까? 그거 그냥 유시민이가 만들어낸 헛소리예요, 헛소리.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헛소리인데 좌파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갈라치. 방금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 A. 이념으로 뭉치고 B. 돈으로 뭉치고 C. 기회주의. 쉽죠? 엄청 쉬운 이야기야.
그거를 유시민이가 존나 어렵게 말을 뺑뺑뺑뺑뺑뺑뺑 비꼬아 놓은 거고, 한마디로 이념으로 뭉치느냐 아니면은 돈 보고 뭉치느냐, 돈을 쫓아가느냐 이념을 쫓아가느냐를 가지고 유시민이 말을 교묘하게 장난질 친 거예요. 지금 유시민이 요즘 방송에 나와서 완전 두들겨 패고 있어요. 엄청 워딩이 셉니다. 탄핵 이야기까지 해.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은 이재명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 유시민이가. 자,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이나 뉴 이재명 입장은 어떨까? 유시민이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탄핵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뉴 이재명 입장에서는 밀리면 끝이다는 거예요. 밀리면 끝난다. 그러면은 이 이권 집단들이 밀리면 끝이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자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야, 만약에 잘못해서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저기에 다시 스며들 수 있을까? 이재명의 꼬리표를 떼고 어떻게 다시 친문으로 우리가 입성할 수 있을까라는 출구 전략을 생각하지. 꼼수. 그렇지. 살놈은 살아야지. 죽은 자식 불알만 치고 있는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갔습니까, 형님들? 쉽죠? 엄청 쉽게 풀이해 주죠, 제가. 이거 다른 사람들이 뭐 김어준은 뭐고 조국은 뭐고 유시민은 뭐고 정청래는 뭐고 문재인은 뭐고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복잡한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 얘네들은 이념 집단이고 얘네들은 이권 집단이야. 이념과 이권.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형님들? 얘들은 이권 집단인데 돈이 얘들이 더 많아. 이 7명보다 이 5명이 돈이 더 많아. 근데 그랬잖아. 돈도 없는 새끼들이 있는 척 하면서, 특히 얘. 우리 동영이. 돈도 없으면서 맨날 돈 자랑하잖아. 결국은 뭐다? 이게 웃기는 거잖아. 이념을 따지는 사람들이 돈이 많어. 근데 이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이 얘들보다 적어. 얘들 다 합쳐도 문재인보다 적을걸?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보세요. 결국 민주당의 기득권이야, 얘네들이. 얘네들이 민주당이 기득권이고 얘네들은 그 기득권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 여기 있으면은 용꼬리지만 여기 있으면은 뱀 대가리잖아. 그러니까 용꼬리보다는 뱀 대가리를 하겠다고 나간 애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또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 형님들아, 내가 이래서 형님들이 망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야.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이가 좌파야? 얘네들이 뭐 사회주의자야? 얘들이 공산당이야? 얘네들은 그냥 그런 척 하는 애들이야. 누구보다도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걸 수준 낮고 질 떨어지는 애들을 좌파가 돈이 됩니다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좌파들 피 빨아먹고 부를 취하는 사람들. 애초에 좌파가 어딨냐? 그냥 정치권에서 좌우로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오른쪽으로 오는 사람들 피 빨아먹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 피 빨아먹고 지들끼리 피 빨아먹는 거지. 뭐 국민의힘엔 다 우파만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냥 당신들 피 빨아먹는 거라고. 당신들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애들이라고. 이권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런데도 무슨 뭐 정치인들이 무슨 사상이 우파고 좌파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는 없는 니들이 하는 생각이고, 그런 순진한 당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 우파는 돈 안 좋아해? 응?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뭐 누구보다도 미국을 싫어하면서 지 자식들 미국에 보낸다. 걔들이 왜 미국을 싫어해? 미국 싫어하는 척 하는 거지. 좌파들 지지받으려고. 개돼지들 지지받으려고. 항상 척 하는 거야, 척. 친문에서 조국을 밀어주느냐. 자, 보세요.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조국을 밀면은? 응? 봐봐봐. 청래가 조국을 민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문재인은 조국을 지지할 수 있어도 정청래는 조국을 지지 못할걸? 자, 그럼 이제 유시민이야. 자, 유시민이 청래가 아이고 우리 시민이 형이 요거 생활에 좀 보태세요 하고 뭐 하나 툭 던져주면은 유시민이 조국을 지지할까 청래를 지지할까? 이거는 모르는 거야, 형님들. 정치 평론가들 말 듣지 말라고. 걔들이 뭐 맞춘 적이 있어? 언론을 뭐 안 믿는다느니, 뉴스 안 믿는다며. 그런데 언론들이 하는 조국 밀어주기 그런 거는 또 철석같이 믿어요. 자, 정리가 잘 됐죠? 유시민 짜장면 사건 내가 이야기해 줬잖아. 제 방송에서 유명하죠? 유시민 짜장면 사건. 아, 이게 한강 새똥돼지기. 이게 뭐냐면은 한준호의 한, 강덕구의 강, 그 다음에 김민석. 잠깐만, 나도 이거 헷갈려서 봐야 돼. 아, 김민세래. 얘 별명이, 민석이가 김민세래 별명이. 그래서 한강 새동의 똥, 새똥, 김용민 돼지라고 돼지 돼자 써서 이연주 송영길. 그래서 한강 새똥 돼지길이래. 문조 털레유야 뭐 문재인, 조국, 김어준의 털, 정청래, 유시민의 유, 문조 털레유. 자, 자체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자, 이 구도 궁금한 게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질문 받습니다. 아, 유시민 짜장이 궁금하다고. 아,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유시민이가 형님들 그 학생 운동하던데, 서울대 그 학생 운동하던 시절에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 잡혀갔어요. 검찰로 송치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유시민을 수사한 이제 검사가 유시민한테 A4지를 한 장을 주면서 여기에 쉽게 말해서 애들 이름 써서 내라 그런 거야. 그러면은 좀 쉽게 말해서 야 너 집행유예로 풀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이 혹한 거지. 유시민이 그래도 애들을 배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유시민이 좀 망설였어. 망설이니까 그때 당시 검사가 야 짜장면 먹을래? 그러니까 유시민이 막 눈동자가 흔들리더래. 그래서 이제 그 직원 보고 여기 짜장면 꽃배기 한 그릇 시키라고. 자 이제 여기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유시민이 그래도 친구를 동료들을 팔아먹는 거는 좀 아닌 것. 그래? 야 시민이가 짜장면 안 먹는데 짜장면 취소시켜.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갑자기 A4지 용지에 정확하게 86명의 자기 동료들을 이름을 적어서 팔아먹었다. 왜 짜장면 꽃배기 사건이에요.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 잘 먹고 갔다 꽃배기. 아니 그때 유시민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가 직접 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적을 줄 몰랐대. 자기는 그냥 한 대여섯 명 정도 적을 줄 알았는데 거의 86명으로 기억한다더라고. 유시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 많지. 설화예요, 설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설화입니다, 설화. 유시민이 나 고발할라. 이거 형님 6월 23일 날 위철환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정치권은 재선거 주장해서는 안 돼. 정말 무책임하다. 위철환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형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철환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정치권은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돼. 이 형님들 아시더니 엄마님, 이야 어거스틴님, 이 형님들 눈치는 또 겁나 빨라요. 자,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다듬어 볼까요? 자, 이거 이제 영화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영화적 관점입니다. 자, 적어도 정치권은 재선거 주장해서는 안 돼. 정말 무책임하네. 이 새끼들아, 니들 누가 배지 달아줬는데? 우리가 배지를 달아줬는데, 선관위가 배지를 달아줬는데 어디서 니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 어떻습니까, 형님? 어때요? 이 이야기가 아주 정제돼서 나오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제가 형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판사들이 중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판사들이 실행에 옮기는 사람, 행동조들. 왜? 지들이 걸려도 지들이 무죄 주면 되니.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를 그렇게 철통 보안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판사들이 설렁설렁 했던 거예요. 지금 봐봐봐. 지금 판사들끼리 내분이 일어났어요, 형님들. 판사들끼리 내분이 일어났다고. 밥그릇 싸움 시작됐다고. 자, 대법원과 헌재가 지금 둘이서 싸움질하고 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념과 이권의 싸움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다 갈라쳐져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우리는 팝콘 시켜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둘 중에 한 놈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멸망전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앞전에 야, 너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지연시켰어? 거기에 대한 공문 보내라고 대법원이 헌재에다가 공식 요청했죠. 이번에는 대법원이 헌재에 뭐라고 했냐면은 야, 니네들이 내린 헌법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대한민국 법리에 맞게 너네들이 헌법재판 결과를 냈는지 우리가 너네가 내린 결론을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심사하겠다라고 했어요. 왜? 공정하고 올바른 헌법 분석을 했는지를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다시 너네들이 내린 판결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거야. 지금 멸망전 가는 거야, 멸망전. 이 정도면 형님 지금 멸망전이에요. 법원은 이렇게 싸움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공문을 보내라고 한 게 이거는 일반 사람으로 치면은 그냥 주먹질 한 거야. 뺨 따고 때린 거라고. 판사들이 이 정도 할 정도면은 이거는 일반인들이 상대 뺨 따구로 때린 거라고.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야, 헌재 너네가 결정한 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겠어. 이거는 뭐다? 그다 가지고 잡아떨이가 아싸바리로 잡아떨여 놓고 파운딩 치는 거야.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권한도 힘도 없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시심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저도 쓸모도 없는 기관을 왜 만들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은 헌재를 없애려고 해요. 자, 대법원 판사들이 밑에 깔려있는 깊은 기조는 뭐냐? 대법관 위는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은 대법원이다. 헌재가 아니라는 거야.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을 헌재에 가서 위헌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송을 걸고 그 위헌 심판 청구를 해서 그 결과를 대법원이 받아들여야 되는 존나게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사법기관으로서 최고는 대법원이다. 쓸데없는 저런 추상적인 기관은 필요 없다는 거야. 멸망전이라고 지금. 헌법재판소, 미국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게 없어요, 형님들. 모든 권한은 판사들이 가지고 있어. 유럽 사회주의 국가에나 있는 게 헌법재판소라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를 하고 있는데 그 모델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넘어온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점점 사회주의에 길들여 왔다는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각계 계층에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나비 효과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곧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형님들은 조만간 제가 한 논리가 맞다는 걸 체감하실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실체는 판사들이에요. 그 판사들이 정의로운 척, 근엄한 척, 온갖 이미지 메이킹은 다 하면서 정치인들을 쥐랑펴락 손에 쥐었다 폈다 하면서 정치인들을 가지고 노는 게 바로 선관위 판사들입니다. 각 지방의 지방직 선관위 판사들, 중앙 선관위 판사들, 그리고 이들과 카르텔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판사들, 전 현직 판사들. 얘네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면 그들 위에는 누가 있느냐? 차이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이 논리가, 이 가설이 맞다는 게 곧 증명될 겁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선관위 판사들이 짜놓은 판 안에 말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차이나는 왜 항상 배후에 있을까? 차이나니. 자, 오늘 저녁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올공에서 열심히 태극기 흔들어 주신 형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공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저희 스태프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형 성조기 오늘 또 아또님께 군자금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100장 주문했으니까 혹시 이번 주에 대형 성조기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참여하셔서 대형 성조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원해주신 형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삼삼 축제하는 날입니다. 더삼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구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주시고 삼삼 구입해주시고 멤버십 가입해주시고 슈퍼챗 후원 주신 모든 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점심 방송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점심 방송 조금 일찍 시작할 겁니다. 한 30분? 1시간? 하여튼 비슷한 시간대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저녁 게임 방송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멸공.